부동산 실전 경매 이영애입니다. 좋은 날씨면서 또 우리 경매 시장에 조금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제일 핫한 지역인 평택고덕에 대해서 오늘은 좋은 물건을 우리 구분영 박사가 소개한다고 해서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평택 고덕 신도시 하면은 전국에서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공장이 제 6기까지 들어서면서 어느 전국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이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서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또 반도체 시장에 봄날이 왔다는 이재용 회장의 말과 동시에 아마 6월부터는 많은 인력이 다시 고덕국제 신도시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해서 우리 천안 인근인 평택 고덕에 경매 물건이 이미 한 차례 낙찰된 사례가 오늘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우리 구분영 박사를 모시고 물건 분석부터 향후 미래 가치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 박사님, 그 내용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개발 이벤트가 많은 것이 평택입니다. 그 봄날이 온다는 희망을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게 실현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메모리얼 쪽으로 역점을 두다가 지금은 비메모리얼 HBM AI 반도체 핵심적으로 전환하는 전략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근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봄날이 온다는 말씀같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한국 경제가 빨리 풀렸으면 바람이면서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 경제 발전이 경제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매 물건을 볼 때에는 사실은 이제 물건 그 번호를 통해서 사건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번호 중에서 2021 타경 3265 타경 물건이 105%에 낙찰이 됐습니다. 105%로 하면은 지방에서는 사실 67에서 70% 이내로 낙찰가율이 결정되는데 특이하게 105%면 아주 높은 낙찰가율이죠.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가치면을 우리 구 박사님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105%의 근간의 낙찰 사례는 좀 보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이 물건이 105% 또는 앞으로 높은 매각 가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퍼펙트 시티, 지제 역세권 개발, 그 인근의 브랜시티, 그 일대에 어떤 좋은 배경이 종합적으로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개발이 되면서 보상이 되기나 환지가 되기나 두 가지로 보는데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너무 높게 경락이 돼 갖고 보상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입찰가는 심사숙고해서 잘 평가해 갖고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향후에 이 토지가 쓰임새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강제 수용될 수가 있고
아니면 민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됐을 때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수용돼서 수용 보상가로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105% 하면은 사실 시세 보상은 강제 수용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105%면 현실적으로는 낙찰받은 게 과도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황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105%라 할지라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용됐을 때 이 리스크를 낙찰자는 감내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 전문가신 구 박사님께서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지가 되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는데, 수용이 되면은 보상가가 다소 좀 높다 하더라도 그 가격 측면 이외에 또 차후에 그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도 다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택지, 이주자 택지 혹은 그에 따른 권리를 또 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도시 지역에 분양권 같은 것을 내가 권리로 인정받아서 수용의 대가로 그것을 보상을 받게 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미래 얘기고, 현재 105%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 방식으로 아마 개발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 낙찰자는 낙찰받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2021 타경 3265 낙찰된 토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토지는 토지만 매각되어 있고, 사실 2021년도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 시기가 2021년도잖아요. 지금은 2024년도고 3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이 3년 동안에 이 감정가가 그러면은 저평가돼 있을까요? 아니면 고평가돼 있을까요? 이제 경기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보다는 2021년도가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 그 주변에 개발되는 어떤 현황을 참작해 볼 때 다소 오히려 저평가되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확인하면은 2021년도, 2년도는 올라갔고, 2023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공시지가 인하 방침에 의해서 가격이 좀 강제로 떨어졌죠. 네. 그렇게 되면 2021년도와 2024년도 공시 가격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 감정 가액은 제 판단에도 약간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5% 낙찰가율을 고려한 부분이 아마 낙찰자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사건명에 우리가 경매 내용을 보게 되면 강제 경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좀 자세히 설명해주면 어떤 부분이 강제 경매인 거죠? 개인의 부채로 인해서 이게 개인의 금융권, 지금 등기부 상에 분석해 볼 때 금융권 부채가 아니고 개인 간의 건저당 설정 부채로 인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그 판결문으로 인해서 경매를 넣은 것이 강제 경매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감정가는 14억 3,3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낙찰된 것은 14억이 아니고 15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낙찰이 돼서 105%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 매각 허가 결정은 4월 22일부로 허가 결정이 최종 난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라 하면은 사실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것이 매각되고 난 이후에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인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나야만이 일단은 경락이 완성됐다고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은 중요한 사항이죠. 매각 허가 결정에서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내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낙찰자가 아니고 최고가 입찰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자가 돼야 되는데 낙찰자가 아니고 최고로 입찰한 입찰자 상태에서 매매로 따지면은 이제 잔금만 내면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이런 단계까지 결정돼 있는 게 매각 허가 결정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그럼 누가 내주는 거죠? 이것은 경매 담당 법원의 경매 담당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판사가 아니고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실무는 사법보좌관이 밑에서 예. 보조를 하지만은 최종 결정은 경매 법원의 경매 담당 판사에 의해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4월 22일부로 매각 허브 결정이 났고 그러면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금 지급 기한이 지금 6월 20일로 돼 있는데 6월 20일까지 대금을 지급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그러면은 매각가에게 매각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매각된 이후 15일째부터 사전 납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잔금 통지서가 법원에서 올 때는 약 한 달 전후에 잔금 통지서가 오는데 잔금을 내지 못하면은 일단은 연체가 돼 갖고 약 2달 정도 다음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연체이자를 물고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못하면은 잔금은 몰수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대금 잔금이 아니고 매각 입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매각 대금 지금 10%를 사전에 넣고서 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10%를 결국은 이제 국가에 귀속되는 거죠. 그게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국가에 귀속이 됐다가 채권자로 가는 건지 향후 이제 채권자한테 채권자 그게 채권자의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그게 채권자의 에로 가서 배당할 때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배당 금액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로 귀속됩니다. 법원에 귀속됐다가 향후 입찰자의 낙찰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배당금으로 합산돼서 배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향후의 미래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분석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물건이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이거와 병합돼서 2호, 3호, 4호, 5호 물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물건은 낙찰이 됐지만 2, 3, 4호를 입찰에 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감안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 3, 4, 5번은 지금 유찰대가 70%에서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고 이번에 대다수 매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 입찰할 때는 사건 번호 이외에 물건 번호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물건 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사건 번호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45가 이루할 때 같이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감률이 30%인데 네. 평택은 이제 30%인 거죠. 네. 우리 천안도 30%죠. 예, 예. 예. 그럼 70%까지 하락된 부분에서 저감률을 고려하게 되면 벌써 30% 수익률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권리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토지의 쓰임새, 용도 이런 부분이 1호 물건보다는 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목으로 볼 때 1번 물건은 대지였고 그 나머지 물건들 중에 임야 또는 도로, 농지, 뭐 대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대지와 대지 아닌 거에 대한 그런 매력에서 차이가 있고 또 농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용을 하면은 공시지가의 30%의 전용 부담금을 전용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와 대지 아닌 것에 당연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가에는 그게 다 반영이 이미 돼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정가를 고려한다면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